술집 같은데요. 일단은 황교안이 종로를 출마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이제 월요일 날 결정이 돼요. 근데 그것도 원래는 그러니까 목요일 결정이 되려고 했었어. 예. 목요일 날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또 황교안이 이제 장고를 거듭하는 이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묶어서 뭐 김태호, 홍준표, 김병준 등등 묶어서 10일 날 발표하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월요일 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지금 뭐 홍준표하고 김태호는 고향에 나가는 걸로 하고 김병준은 종로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나라도 나갈까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지금 황교안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공천위에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다른 건 다 결정이 됐는데 네. 자,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슬슬 해볼게요. 네. 사실은 이미 끝났죠. 시간은 끝났어요. 사실 지금 종로에 나간다면은 그냥 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예.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예. 황교안이 3시에 출마지를 다행이다 이야기 엄청 끌어갔으면 3시에 출마지를 공개한데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예언하겠습니다. 용산에 나옵니다. 절대 종로로 안 갑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거 꿀잼인데 예. 앞에 시작한 거 다시 세팅. 뭘 세팅이야? 여기서부터. 자, 황교안 씨가 잠시 후에 그러니까 종로 출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한 1시간 후에 드러날 황교안의 출마지를 과감하게 예측해보는 그런 방송을 하겠습니다. 성수요. 예, 저는 용산. 전 종로.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용산. 믿을 만한 소식통에서 저도 용산이라고 듣긴 했지만 전 그래도 종로 내기가 돼야 되니까. 이거 재밌겠다. 그거 완전히 결정된데 이 방송 나가는 건데 네. 얼마나 빈딱인지. 네. 야, 나는 맨날 깨져 안 되잖아.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님의 그 등 떠밀림으로 어쩔 수 없어서 종로를 나가고야만은 사람들이 욱하는 시점이 좀 다른데 황교안의 지금 자존심이 상한 것은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석연 때문입니다. 예, 맞아요. 이 법제처에 있었던 양반이 처음부터 공천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공관위에 달라고 했었고 위원장도 가만히 있고 김영호랑 얘기하는데 왜 밑에서 그냥 실무보라고 했던 사람이 난리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결국 그러다 급기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관위 잠깐만요. 밖에서 지금 조선일보 단독이 떴어. 네, 종로라고. 종로라고. 잠깐만. 황교안 오후 3시 서울 종로 출마 선언. 네, 제가 그거 보고 종로. 잠깐만요. 요거는 어차피 일요일 날 나가요. 방송 세팅 다시 하겠습니다. 자, 황교안 씨가 종로 출마를 선언했어요. 드디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떴죠. 예, 조선일보 단독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니까 방송하는 게 되게 편해지네요. 왜냐하면 그 예측이 틀린 방송을 1시간 내내 한다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예. 진짜 다시 할게요. 이건 다 지우고. 오늘 라이브 들어오신 분만 너무 개타신 거예요. 이거. 야. 자, 황교안 씨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종로에 나간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만시지탄 이미 늦은, 그러니까 저 사람 정말 비겁해라는 이 이미지만 잔뜩 남긴 채 이 소가 도살창에 끌려나가듯 난 종로 정말 가기 싫은데 왜 종로 내보내야 돼? 근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상황까지 몰렸던 거거든요. 그럴 거면 한 이낙연 총리보다 조금 더 일찍 나 종로 나갈 게 있으면 얼마나 그림이 좋았을까요? 멋있죠. 그러면 상당히 또 지금처럼 자유한국당이 다시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겠죠. 지금 리얼미터 기준으로 30%대를 까먹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28, 29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갤럽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있었는데 그 상승세가 다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황교안 대표가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거기에 먼저 깃발을 갖다 꽂은 사람이 이정현이잖아요. 이정현이랑 황교안이 서로 친박의 낙점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종로에서 혈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
어떨 땐 1위보다 더 중요한 2, 3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전 마지막 대표입니다. 이정현 대표. 박근혜가 있었을 때 이정현 원내대표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대표였어. 당 대표인지 뭐 하여간 예, 그랬어. 당 대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내대표였던 것 같아요. 이정현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대단한 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이정현이 대선의 꿈에 나가는 걸 막아야겠다라는 구국의 일념으로 예. 최소한 대통령은 되지 못하더라도 야당의 최고는 나다. 이걸 보여주려고 어렵게 결심을 해서 종로에 나가는 모양새를 갖추되 예. 그래도 이정현보다는 표를 많이 얻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하게 모릅니다. 오후 3시에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게 어려운 결정할 때 이리저리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래 일주일 전쯤에 결정이 됐어야 됩니다. 당내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도 그분이 어떻게든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황교안을 질책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석연 부위원장 같은 경우가 공관위 부위원장이 그 자기 보고 딴소리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됐고요. 어디 나갈지나 결정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금요일 오전만 하더라도 황교안의 출마는 2, 3일 더 지나서 월요일 날 10시 아침에 발표라든가 오후 2시에 하겠다라고 그리고 어제까지만 얘기를 했었어요. 해도 용산이었거든. 용산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양천은 지는 걸로 나왔대요. 졌어. 양천에서는 10% 이상 진다 그랬어. 10% 이상 지는 걸로 나와서 그나마 괜찮은 게 용산이다라고 뽑았는데 용산은 오차범위 내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거든. 저녁부터 아주 불같이 자유한국당에서 반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들 표현으로 가장 많은 단어 검색해 가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허세 덩어리긴 하는데 우리 폼나게 떨어지고 싶다라는 얘기인데 황교안 뭐하냐 리더십 얘기가 나오고 대표로서 자질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도 카더라 통신이긴 한데 황교안을 내보내고 나면 그 뒤에 든든한 나경원을 비롯해서 친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쟤 어차피 잘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당 접수하면 돼. 그리고 대선 가면 돼. 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접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아닐까요? 뭐가 됐건 하여간 그렇게 해서 황교안이 집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뤘는데 분위기가 그 사이에 너무 안 좋아진 거죠. 3시에 기자회견은 아니 무슨 당대표가 이렇게 일정을 자주 바뀌고 부끄러운 걸 몰라요. 이래놓고 나면 나중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는 공관위가 결정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종로를 생각했지만 공관위가 검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불필요한 오해가 커지는 것 같아서 제가 서둘러 기자회견을 합니다. 라는 식으로 포장할 거예요. 예, 뭐 말씀 그대로이지만 이정현이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대표도 했다네요. 네, 예, 마지막에. 맞아요. 마지막에 당대표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이전에 당대표였던 사람들을 컨트롤하려면 자기 스스로가 밑밥을 깔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정치에 있는 기본. 제가 어제 YTN에 나가서 얘기를 했던 것도 난 이런 당대표는 처음 본다. 그래서 어떤 당대표가 다른 중진들을 험지로 가라고 등을 떨리면서 자기는 구로도 돌려보고 양천도 돌려보고 용산도 돌려보고 뭐 이러다간 전국을 다 돌려볼 것 같아. 양산도 돌려봤다는 얘기가 있어. 저는 양산도. 창피한 게 그걸 돌려보는 티가 났다는 게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서 야 여기저기 가나 다 힘드니까 오죽하면 김민석 예비 후보가 영등포로 오세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하는 영등포는 안 돌려봤나 봐요. 근데 어쨌든 구로나 영등포도 돌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국을 다 돌려본 거야 얘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진짜. 심지어 이것도 들리는 얘기인데 그 광진도 돌려봤대요. 오세훈 빼고. 광진은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정말 모렴치한 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답답한 거죠.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어떻게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을 가리면서 큰 국가의 대소사가 있을 때 무슨 결정을 하겠어요. 실제로요. 비례대표도 검토를 해봤잖아요. 이게 그냥 비례대표 나오나라고 언론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검토를 해봤다는 거야. 그 측근들이. 그런데 2번 아니면 안 되는 거야. 1번은 더군다나 미래한국당까지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2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꽤 지금 자기가 빠져나가는 건데 그렇다고 당대표가 탈당해서 미래한국당 갈 수 없는 거고 어차피 지금 저 상황이라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비례 출마 안 시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봐요. 아니 비례를 전혀 출마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비례를 나눠 몫을 목은 있잖아요. 아니 어차피 그 남아있는 거에서 기존 방식으로 해도 최소한 2명은 두 될 명이야, 거다라고 2명. 얘기를 하는 거죠. 2명이 되는 거죠. 2명만 출마시키는 거야? 17명을 나눠 가질 때 그 중에 2명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최소한 3번이나 4번까지는 가놓겠지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야 불안해서 3, 4번은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못 받는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만 더 나가 보면은 황교안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로드맵도 없고 그렇죠.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잔머리를 굴리다가, 그러니까 난 대충 어떻게 되겠지 잔머리를 굴리다가 이 이낙연과 종로에서 맞붙어야 된다는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네. 그 프레임에 허우적거리다가 근데 결국에는 끌려 나오는 모양새잖아요. 그 프레임은 자기가 만들었어요. 광화문 어. 집회 때 지가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필 들어서 받아서 그런 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 정치적 그러니까. 로드맵이란 건 예를 들어 뭐 이낙연 종로에 나온다는 건 상당히 일찍 예측할 수 있었겠지만 예. 나는 황교안이 자기 최소한 서울에 있는 지역구 처음에 말뚝 박아놓고 시작했다면 이런 논란에 빠질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로드맵도 없고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어떤 특정 시점부터는 황교안이 종로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비겁한 그럼요. 정치인이 그렇죠. 그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무능력하다는 증거예요. 그럼요.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다. 톰 과란제리님께서 멋있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황육포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켜줍시다. 그러네. 저희가 민주당의 자산으로서 황교안 대표가 있는 동안은 마음 놓고 선거 전략도 짤 수 있고, 이 황교안 대표 자체가 전략이 없으면 예.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든 붙어서 전략통을 하나라도 끼고 있어야 되는데 실무도 못해. 그러니까 육포 배달 사고 같은 거 시키는 거 보면 실행 능력도 떨어지고 조사 같은 거 할 때 보안 능력도 떨어지고. 저는요 더 희한한 거 어제 거기다 하나만 얹을게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분이. 뭘 보고 알았냐면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이 있다고 자기가 마스크 안 썼다고 지적을 한 거야. 근데 지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어. 그러면서 나중에는 지적을 하다가 나도 마스크를 안 썼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코미디야? 이게 무슨 개그도 아니. 이거 옛날 개콘에서 보던 거야. 목소리만 근엄한 척 깔고 어? 얘기하면 그게 권위가 있는 걸로 착각하던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입니다. 진짜 훌륭하시다. 그러니까 로드맵도 없지.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자기가 뭐 무슨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뭐 지금 자기가 뭐 내 비전을 만든다거나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못하지.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종로 출마 선언이 사실상은 미리 땡겨온 정계 은퇴 선언이네. 이 나중에 지면은 뭐 하겠다 이런 얘기. 시한부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게 예. 4.15 총선까지 이제 70일 정도 남았나요?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착각. 근데 황교안도 이쯤 되면 압니다. 자기도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황교안은 늘 뒷북을 쳤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종로 출마에 모든 걸 다 걸고 하겠다라고 떠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로 계신 분들이 황교안한테 최소한 절은 한 번씩 받아보실 것 같고, 이들이 요즘 노리는 게 경희궁의 아침인가요? 거기 네. 새로 지은 아파트 있습니다. 네, 좋아요. 거기가 가격이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바랄 거기 때문에 나를 찍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는 보수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들의 뭐라고요? 말에 힘입고 뭐라고요? 그런 걸 힘입으면서 그래서 당선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어쩜 참 그 밥에 그 나물도 아이고 참 답답하다 싶은 거죠. 대단한 인간들이네. 진짜. 경희궁 자리도 예. 있고 그렇죠. 예. 자, 그래요. 그렇다 치고 어쨌건 이미 이제 스타일은 다 구겨진 상태에서 네. 오죽했으면 공관위 같은 데서 네.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었어. 말은 이순신인데 행동은 원균이라고. 이 원균이 너무 불쌍해요, 진짜. 아니 여기에 비교될 만한 사람은 아니야. 원균이 그래도 그 내륙에서는 공을 많이 세운 장군이야. 그러니까 황교안이요. 예를 들어서 황교안처럼 그냥 막 아무 일도 안 하고 황교안이 살아온 그 경력을 보면 군대도 안 가고 이 사람. 그러니까 군대 안 간 것도 문제였던 것 같고 네. 일단 기억에 남는 게 부산고검장했죠. 네. 법무부 장관했죠. 네. 국무총리했죠. 네. 대통령 권한대행했죠. 권한대행까지. 그러니까 리더는 꽤 해본 사람인데 네. 리더십의 요체랄까 이런 거 모르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실제로 리더십은요, 뭐 조직을 끈다거나 리더십은 한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봐요. 하나는 돈 잘 쓰면 리더십 생겨요. 맞아요. 두 번째는 그게 없으면은 내가 설선수범하는 거야. 그럼요.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러니까 몸빵하는 거야. 내가 그렇지 않아도 황교안 이야기 나오기 훨씬 전부터 가끔씩 주위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자리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출연자가 나한테 미안하게 만들어야 돼. 야, 진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가도 내가 푸나는 못 가겠다. 그 뭐냐면 나 그 작전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쉽게 표현하면 황교안에 빗대면 솔선수범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도 밖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근데 자기가 임명한 공관위원들이 행동은 원균이라고 할 정도, 이석연 씨 같은 사람들은 좀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제 직선적인 말. 네. 이 정도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그냥 비용딱인 거예요. 비용딱. 30분 후면 밝혀질 일이긴 하지만 조선일보가 속보를 통해서 단독으로 황교안 종로 출마한다라고 못을 박았던 것 때문에 황교안이 나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황교안 마음에서 저는 사실 나가기 야 전까지 이거 조선일보의 작전일 수도 있겠구나 진짜. 그러니까 나가기 전까지 누가 등 떠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수형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고 한참 떠들다 보면 성수형도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나가기 직전에 발표는 해놨는데 저는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제 자신의 거취가 이렇게 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번 충선 불출마하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 훌륭하다. 위에서 종로 출마한다라고 뜨면 그래? 나 그럼 글로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의전 총리는 누가 데려다 주는 데로 갑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2시 31분인데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은 일요일에 들으시겠지만 요 사이에 30분 동안 황교안이 얼마나 쪼꼬매지는지를 스스로 체득하고 있을 야, 거예요. 이게 만약에요. 황교안이 종로 출마를 안 하고 그나마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안철수처럼 불출마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 그런 의견을 냈어요. 벌써 냈었어야 된다고 했죠. 아니 실제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황교안의 측근의 의견이 둘로 갈라진 거야. 하나는 불출마, 하나는 종로.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던 거야. 그런데 둘 다 싫은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둘 다 싫은 거야. 지금 원내에 없어갖고 얼마나 서름을 당했어 나름대로는. 그러네. 그러니까 또 몇 년을 갔다가 원내에 없어가지고 그 서름을 당하는 게 너무 가오가 안 서는 거지. 자기가 여태껏 제대로 된 리더로서 옹립되지 못한 이유는 원외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부족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불출마는 싫은 거야. 불출마가 현명한데도 어떻든 조선일보의 야심이 보이는 속보였습니다. 야, 사실 훌륭한데? 여부와 상관없이 황교안을 사지로 몰아넣고 당선 가능한 험지를 찾고 있었던 황교안에게 넌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야. 그 옛날 서양 영화 보면 널빤지 배 위에서 널빤지 세고 밀고 진짜 나가는 거잖아요. 연합뉴스가 10분 뒤에 썼는데도 종로 출마 가능성이라고 제목을 뺐거든. 근데 조선은 연합은 10분 장사해야 전에 되니까 2시 2분에 하는데도 서울 종로 출마 선언. 잠깐만요. 내가 제일 불안한 사람은 나야. 왜? 왜냐면은 방송이 완전 통째로 날아갔어. 아이씨. 우리 날려도 우리 돼. 성동구 날려도 어떡해. 돼. 아니 지난주에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살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앞부분에다가 방송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시작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은 황교안 대표가 이번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을 상태에 녹음된 것을 밝힙니다. 참, 내가 적은 이가 없어서. 어쨌든 황교안 씨,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황교안 씨. 우리 두 가지 버전을 미리 찍어놓으면 어떨까? 셋이 나란히 저희가 맞췄습니다 하는 거 하나 찍고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골라서 써요. 알았어. 이게 자유한국당 방식입니다. 그런 나 실제로 그런 방송가의 비밀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마무리 하나만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떤 과정에 이르는 그 추론들 있잖아요. 네. 이 추론들이 상식적인 사람은 그대로 맞아 떨어져요. 어떤 행동이나 마인드가 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저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맞지라고 하면 그 선택을 해요. 근데 저쪽 사람들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선택들을 해요. 지금의 진중권 같은 거야. 안철수 같은 거고.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으면서도 뻔뻔하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이야기들을 또 다른 반대 이야기들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내가 그런 이야기 한 번 한 적 있어. 가끔씩 패널분 중에 나오셔가지고 아마추어일수록 그런 오류에 빠지는데 추론에서 결과 이루는 과정은 엉망이었어. 막 점핑도 하고 건너뛰기 해가지고 근데 결과가 맞아. 맞췄어. 그럼 나한테 와가지고 방송하기 전에 내가 맞췄지. 난 그런 거 인정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얘도 그거 잘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지. 뭐라고요? 아니야. 오늘은 성수형이
굉장히 좀 그렇게 내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쪽이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이해하세요. 본인은 뭐 열심히 논리적으로 추론을 오케이 말해, 했는데 오케이 틀렸다 말해. 이런 얘기야? 아니. 자 일단 알겠고요. 밥이나 황교안- 사면서 얘기하세요. 술이나 사면서. 황교안 종로 나간다라고 네. 한번 질러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문제는 보수 통합이라고 타이틀을 걸긴 걸었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꼬이네요. 그러니까 그 꼬이는 이유를 하나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다 모아보자라고 협통위 예. 요걸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일단 우리 공화당이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김문수는 아예 탈당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투트랙으로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치는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전혀 안 따라오고 있죠. 네. 끝. 지금 이 상황이야. 무슨 보수 통합이 돼? 예를 근데 들어서 나는 여기서 일단 포인트 하나를 먼저 짚고 가야 될 게, 그런데 왜 이렇게 보수 언론들은 이렇게 통합을 시키려고 난릴까? 보수 언론들의 그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 꼼꼼히 뜯어보세요. 얘네들은 이미 통합이 됐다고 선언하고 있는 그 조선일보와 같은 지금